한복에 한국인의 삶과 가치관이 담겨 있다고? 아니지. 중국의 한포에서 파생된 옷일 뿐이잖아. 일본의 기모노와 꼭 닮은 꼴인데 어디가 독창적이라는 건지. 중국과 일본에서 시작된 한복을 향한 비난이 언론과 SNS에 도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복은 주변국의 모방으로부터 시작된 파생 문화라는 잘못된 생각이 사실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사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공유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프랑스의 스타 디자이너 엘리아는 패션계의 혜성처럼 등장해 한때 크리스찬 디올 등의 명품 브랜드에서 성공적인 컬렉션을 이끌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녀가 디자인한 작품들은 대담하고도 세련된 스타일로 매번 주목을 받았고, 각종 패션 잡지들은 그녀를 미래의 패션을 이끄는 천재 디자이너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유명 셀럽들이 그녀의 작품을 입고 레드카펫을 누비며 엘리안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엘리안, 당신은 현재 가장 혁신적인 디자이너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한 인터뷰에서 엘리안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 이름을 건 브랜드를 설립해서 진정한 제 작품 세계를 펼쳐보고 싶어요. 그녀는 오랜 꿈을 실현하기 위해 유명 브랜드에서 독립하여 자신의 이름을 내건 새로운 패션 브랜드를 런칭했습니다. 브랜드는 초반부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엘리안 특유의 고급스럽고 독창적인 스타일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패션쇼마다 그녀의 작품이 메인 무대를 장식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패션계는 빠르게 변화하며 항상 새로운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엘리안의 스타일이 예전만큼 신선하지 않다는 평가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쁘긴 한데 이런 디자인은 요즘 많아요. 요즘 트렌드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패션 평론가들도 점차 그녀의 작품에 냉정한 평가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디자인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혹평이 이어졌고, 브랜드의 매출은 급감했습니다. 엘리아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며 하루하루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 더 이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걸까? 무언가가 부족해. 창의력이 한계에 다다른 듯한 답답함 속에서 엘리아는 전통적인 예술과 문화에서 새로운 영감을 얻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세계 각국의 전통 패션을 탐구하기 위해 긴 여정을 떠났습니다. 일본에선 기모노의 정교한 패턴과 겹겹이 입는 구조를, 인도에선 사리의 화려한 색채와 독특한 드레이프 기술을 살펴보며 각 나라의 전통 의상에서 디자인적 아이디어를 얻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의상도 그녀에게 강렬한 영감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민이 깊어가던 어느 날, 엘리아는 한국에서 열리는 서울 패션위크 초대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 패션계에서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던 곳인데 그래도 가볼 만한 가치가 있을까? 사실 그녀는 한국 패션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주변에서도 굳이 한국까지 가야겠냐며 의문을 표했지만, 엘리아는 다른 나라들에서 얻지 못했던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혹시 알아? 어쩌면 거기서 내가 찾던 새로운 영감을 만날 수도 있지. 그렇게 엘리아는 프랑스를 떠나 서울로 향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엘리아는 처음부터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도심 곳곳에서 전통과 현대가 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항에서부터 효율적이면서도 세련된 시스템이 그녀에게 인상 깊게 다가왔고, 도로를 달리는 차량과 건물들의 디자인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현대적 감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뭔가 독특한 분위기가 있네. 그녀는 서울 시내 곳곳을 둘러보며 패션위크가 열리는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행사장에 들어서자 각국 디자이너들의 다양한 컬렉션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각양각색의 스타일이 그녀의 시선을 끌었지만 여전히 특별한 영감을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엘리아는 한 무대에서 이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독특한 의상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한복이었습니다. 이건 뭐지? 모델들이 입고 무대를 걷고 있는 한복은 전통적인 미와 현대적인 감각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모습이었습니다. 곡선으로 흐르는 듯한 우아한 실루엣, 풍성하게 퍼지는 치마와 저고리의 조화,
그리고 오방색으로 표현된 깊고도 따뜻한 색채감이 엘리안을 단번에 매료시켰습니다. 그녀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복은 마치 예술 작품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실용성도 겸비한 의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엘리안은 자신도 모르게 무대 가까이로 다가갔습니다. 무대 위의 한복들이 움직일 때마다 바람에 따라 자연스럽게 퍼지고 흐르는 모습은 그녀에게 새로운 디자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패션위크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지만 서울 패션위크에서 본 한복 컬렉션은 너무 강렬해서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모델들이 입고 걷던 한복의 부드러운 실루엣과 풍부한 색감이 계속해서 그녀의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치마는 마치 바람과 하나가 된 듯 유려하게 움직였고 저고리에 간결하면서도 섬세한 디테일은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웠어. 전통 의상인데도 전혀 올드해 보이지 않았어. 도대체 어떻게 그런 조화를 만들어낸 걸까? 그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복이 가진 신비로움이 끊임없이 그녀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단순히 외형이 아름다운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깊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복의 아름다움 속에서 무언가 의미 있는 철학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걸 더 알아봐야겠어. 내가 찾던 영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 그녀는 즉시 한복의 기원과 디자인 철학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한국의 전통 한복 공방을 방문했습니다. 공방은 오랜 세월 동안 전통 한복을 제작해 온 장인이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엘리안이 한복에 대해 질문을 하자 장인은 한복의 역사와 제작 방식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복은 단순히 입는 옷이 아닙니다. 한복 안에는 수백 년의 역사와 한국인의 삶과 가치관이 담겨 있어요. 저고리의 고름, 치마의 실루엣 하나하나에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장인의 설명은 엘리안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고름에는 조화를 기원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고 치마의 곡선미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표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복은 움직임에 따라 형태가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엘리안은 이 설명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이건 정말 예술 그 자체야. 이런 섬세한 철학이 옷에 녹아 있다니 믿을 수가 없어. 그녀는 한복이 단순히 과거의 전통 의상이 아니라 현대 패션에서도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디자인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안은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아름답고 독창적인 한복이 외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을까? 그녀는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과거의 기록과 자료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를 통해 엘리안은 과거 외국에서 한복이 종종 중국의 한푸나 일본의 기모노와 혼동되었던 사례들을 발견했습니다. 일부 외국인들은 한복을 일본 기모노의 변형으로 오해하거나 한복과 한푸를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에 엘리안은 크게 놀랐습니다. 이렇게 뚜렷하게 다른 옷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헷갈릴 수 있었지? 그녀는 한복과 한푸, 기모노의 차이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각 의상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복은 상의와 하의가 분리된 투피스 형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저고리와 치마의 조합은 풍성한 곡선미를 강조하며 움직임에 따라 형태가 변했습니다. 특히 치마가 넓게 퍼지며 생동감 있는 실루엣을 만들어내는 점이 한복만의 독특한 특징이었습니다. 반면 한푸는 상의와 하의가 하나로 연결된 원피스 형태로 몸에 딱 맞는 일자형 실루엣을 형성했습니다. 한복처럼 둥글고 유연한 곡선 대신 직선적이고 단순한 흐름이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한푸는 허리에 띠를 두르는 방식으로 옷을 고정해 간결한 형태를 유지했습니다. 한복과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야. 한복은 입는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유연함이 있지. 한복과 기모노 역시 비교해보니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한복은 우아한 곡선형 실루엣을 바탕으로 활동성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갖춘 옷이었습니다. 반면 기모노는 직선적인 형태로 여러 겹의 옷을 겹쳐 입어야 했고 허리를 단단히 조이는 오비가 있어 움직임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기모노는 정형화된 패턴과 전통적 규칙에 따라 제작되어 현대적 변형이 어렵다는 점도 한복과는 달랐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알겠어. 한복은 그 자체로 완전한 예술이야. 그리고 다른 어떤 전통 의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창성을 가지고 있어.
엘리아는 한복이 가진 깊은 역사와 철학에 점점 더 매료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녀가 느껴왔던 창의력의 한계가 마치 한복을 통해 해소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복은 단순히 아름답고 우아한 의상이 아니라 새로운 패션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완벽한 영감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이 아름다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거야. 그리고 전 세계에 한복이 가진 가치를 알리는 거지. 엘리아는 한복에서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컬렉션을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킨 작품을 통해 한국의 한복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저고리의 고름 디테일, 치마의 곡선미, 오방색을 활용한 색채의 조합 등 한복의 상징적인 요소들이 그녀의 디자인에 녹아들었습니다. 특히 한복 특유의 유려한 실루엣과 움직임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하는 치마의 흐름은 엘리안의 디자인 철학과도 완벽히 맞아떨어졌습니다. 파리 패션위크가 다가오자 엘리안의 컬렉션은 점점 완성되어 갔습니다. 드디어 메인 무대에 오르는 날,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백스테이지에서 모델들의 준비를 지켜보았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프랑스 디자이너 엘리안의 한복에서 영감을 받은 컬렉션입니다. 소개가 끝나고 조명이 어두워지더니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위로 모델들이 한 명씩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엘리안이 디자인한 한복 스타일의 의상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나갔습니다. 관객들은 매료된 듯 집중했습니다. 곡선이 흐르는 듯한 유려한 치마, 현대적인 감각이 더해진 저고리, 오방색을 활용한 과감한 색채 조합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쇼가 끝나고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언론과 패션 평론가들은 엘리안의 작품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국 전통 의상이 이렇게 현대적이면서도 우아한 아름다움을 지닐 줄은 몰랐어요.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걸작이네요. 엘리안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했습니다. 엘리안은 성공의 기쁨에 젖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한때 창의력의 한계에 부딪혔다고 느꼈던 순간이 떠오르며 지금의 성과가 더욱 감격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기쁨은 얼마 가지 못해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문제가 터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일부 언론에서 엘리안의 컬렉션을 비판하는 기사가 보도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한 언론은 한국 한복, 사실 한푸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기사에서는 한복이 한푸의 현대적 변형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의 한 매체에서는 기모노와 닮은 한국 패션, 독창성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엘리안의 작품이 기모노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라며 왜곡된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퍼지자 논란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SNS에서도 일부 외국인들이 엘리안의 컬렉션을 두고 한국이 다른 나라 문화를 표절한 것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한복이야? 기모노랑 뭐가 다르지? 한푸의 영향을 받았으면서 한국이 전통을 독점하려 한다는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엘리안은 이 상황에 크게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한복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컬렉션을 준비했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이를 왜곡하며 자신을 비난하는 상황이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내가 문화를 존중하고 기념하기 위해 만든 작품인데 이런 오해를 받다니 그녀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파리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컬렉션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가만히 지켜볼 대한민국이 아니죠. 기사를 접한 한국의 디자이너들과 학자들이 본때를 보여주겠다며 단체로 발벗고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엘리안을 돕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한국 전통 문화를 왜곡하는 중국과 일본 언론의 주장이 참을 수 없을 만큼 부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해외에서 한복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역사, 왜곡 때문이라는 것을 많은 한국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서야 해요. 한복의 독창성과 역사를 세계에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한국의 역사학자들과 패션 전문가들은 즉시 학술 자료와 고문서를 토대로 한복의 기원과 발전 과정을 명확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복이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 독자적인 발전을 거쳐 온 의상임을 입증했습니다. 한복과 한푸, 기모노가 형태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전혀 다른 의상이라는 점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한복은 상의와 하의가 분리된 투피스 구조로
곡선미와 활동성을 동시에 갖춘 독특한 실루엣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한프나 기모노는 직선적이고 몸에 밀착된 구조를 이루고 있죠. 또한 한국의 패션 디자이너들도 언론 인터뷰에서 엘리안의 진정성을 변호했습니다. 엘리안은 한국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그녀의 작업은 단순한 모방이 아닌 창조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한복의 역사와 미학에 대해 정리한 게시물이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댓글을 통해 적극적으로 한복의 독자성을 알리며 엘리안을 응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문화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어요? 전 세계가 제대로 알도록 해야 합니다. 엘리안은 한복을 존중하면서 전통의 아름다움을 알린 사람입니다. 왜곡된 주장에 넘어가지 말아야 해요. 엘리안 역시 인터뷰에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저는 한복을 깊이 존중하며 그 철학과 미학에서 강렬한 영감을 받았습니다. 제 컬렉션은 한국 전통 문화를 기념하고 알리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점차 사람들은 엘리안의 진심을 알아가기 시작했고 논란은 서서히 진정되었습니다. 오히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복의 독창성과 역사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엘리안의 컬렉션은 한복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 데 성공했고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논란이 가라앉은 후 엘리안의 한복 컬렉션은 전 세계적으로 더 큰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이번 사건이 계기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한복의 매력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SNS와 각종 미디어에서는 한복의 우아한 곡선미와 색채 조화에 대한 찬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여러 해외 패션 전문가들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한복의 디자인 철학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한국 전통 의상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이제야 왜 사람들이 한복을 예술이라고 부르는지 알겠어요. 색감도 훌륭하지만 옷이 움직임에 따라 변하는 실루엣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한복 챌린지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한복을 입은 모습을 촬영해 SNS에 올리며 한복의 아름다움을 공유했습니다. 이 챌린지는 K-팝 스타와 유명 배우들까지 참여하면서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도 한복을 직접 입어보고 싶다는 요청이 늘어나자 여러 국가에서 한복 전시회와 체험 행사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한복이 이렇게 다채로운 옷인 줄 몰랐어. 단순히 전통 의상이라고만 생각했는데 활동성도 있고 패션적으로도 정말 멋지더라고. 다음에는 꼭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어서 여행 추억으로 남기고 싶어요. 이처럼 한복은 단순한 전통 의상에서 벗어나 글로벌 패션 트렌드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패션 업계에서도 한국의 전통 직물과 장인 정신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각국의 디자이너들이 한국의 전통 패턴과 소재를 연구하며 한국과의 협력을 시도했습니다. 엘리안은 한복 컬렉션이 성공을 거둔 이후에도 한국과의 연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한국 디자이너들과 협력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한복의 전통 요소들을 더욱 발전시켜 지속 가능한 패션 디자인으로 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안은 한복의 소재와 디테일을 현대적인 스타일에 맞게 변형하는 한편 전통 직물인 명주와 산조비단을 활용한 작품들을 선보였습니다. 한복은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으로 변형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점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 문화를 존중하며 더 많은 협력 작업을 하고 싶어요. 이후 엘리안은 여러 국제 패션쇼에서 새로운 한복 컬렉션을 발표했습니다. 매번 그녀의 작품들은 큰 화제를 모았고 패션 평론가들은 그녀를 두고 문화적 다리 역할을 하는 디자이너라며 높이 평가했습니다. 각국 언론들은 한복의 매력을 상세히 소개하는 기사를 쏟아냈고 이에 따라 한복을 찾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한국 내에서도 한복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한복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며 다양한 방식으로 전통 의상을 일상에서 재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적인 저고리와 치마 대신 현대적 디자인으로 변형된 한복 스타일의 의상들이 스트리트 패션으로 등장했습니다. 한복이 이렇게 멋진 옷이었나? 이제 특별한 날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한복을 입고 다니고 싶어졌어. 전통이 촌스럽다고 생각했던 내가 부끄럽다. 한복은 우리 문화를 가장 잘 나타내는 상징이야.
이에 따라 한복 전문 디자이너들과 브랜드들이 증가했고 국내외에서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컬렉션들이 발표되었습니다. 한복은 이제 단순히 특별한 날에만 입는 옷이 아니라 다양한 패션 스타일로 변형 가능한 옷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통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트렌드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패션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한국 정부와 문화단체들은 한복의 세계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해외 박물관에서 한복 전시회가 열리고 패션 교육 프로그램에서도 한복 디자인이 정식 교과로 채택되었습니다. 우리의 전통 의상이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제는 한복이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글로벌 아이콘이 되었어요. 한복의 세계적 확산은 K-팝, K-드라마에 이어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외국에서는 한국의 전통 혼례복이나 무용복을 체험할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었고 한복을 입고 한국의 궁궐이나 명소를 방문하는 한복 여행이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엘리아는 자신이 한국에서 얻은 경험이 단순히 디자인 영감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인생에 깊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고백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단순히 옷의 디자인을 배운 것이 아니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방식, 그리고 사람들이 문화와 예술을 존중하는 태도를 배웠어요. 그녀는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한복을 알리는 데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한 패션 디자이너로서의 성공을 넘어 서로 다른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복을 통해 전통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엘리안과 한국 전통 문화는 서로에게 깊은 영감과 변화를 주며 함께 성장해 갔습니다. 한국은 K-패션의 중심지로 우뚝 서게 되었고 한복은 이제 당당히 세계 무대에서 빛나는 글로벌 아이콘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다시는 우리 한국의 소중한 문화 유산이 다른 나라들한테 조롱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감동과 영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